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편이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늘 그랬듯이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는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예, 너는 오자마자 창부터 봐와라. 수석 당일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대로 차려야 해. 맞아요. 올케가 결혼할 남자가 인사하러 오기로 했으니 이번에는 올카가 고생을 좀 해야겠어요. 어머, 정말이세요, 형님? 그런 좋은 소식을 그동안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라도 해야 하니? 잔말 말고 어서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장을 봐오라고. 육해공으로 아주 푸짐하게 실력 발휘 좀 해봐. 올케는 얼굴은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요리 실력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안 그래, 엄마? 그럼 식모니까 당연히 요리를 잘해야지. 만약 그것마저 못했다면 쟤는 벌써 내 아들한테 이혼 당하고도 남았을 거야. 시모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하대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키니 어쩔 수 없이 3살 배기 딸을 잠시만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제가 시장을 빨리 보고 올 테니까 잠시만 보람이 좀 봐주세요. 얘가 요즘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서 그것만 좀 못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책 읽어주는 걸 무척 좋아하니까 제가 가져온 책을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울케, 지금 자네 눈에는 우리가 한가하게 애나 보는 봄으로 보여?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애를 돌보라고 명령질이야? 이거 정말 무식하기까지 하네. 올케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예의 딸래. 너는 제 부모 없는 거 뻔히 알잖니. 가정교육이란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애야. 차라리 내가 잘못했네. 올케, 보람이는 우리가 알아서 대충 볼 테니까 너는 어서 가서 장이나 봐와서 요리나 해. 터져나오는 분노를 꾹 참으며 보람이가 잘 놀 수 있도록 아끼는 인형과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절 대목이라 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장을 보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시댁에 돌아왔더니 15년 동안 이런 제사 정황을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보람이와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아이에게 신경 쓰느라 편히 쉬지 못했다며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늘 예상했던 일이었고 그들의 막말에 이골이 날 만큼 단련변 저였기에 그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녀는 제가 음식을 다 만들자마자 이제 볼 일은 끝났다는 듯이 보라가라고 하더군요. 음식은 이제 다 했니? 그래,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손맛 하나는 알아줘야지. 수고했다.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가봐라. 네, 벌써요? 어머님, 그 추석 연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우리한테 맨날 그 좋지도 않은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에 붙어 있고 싶으냐? 아, 올케가 눈치도 코치도 없는 건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로 속이 없을 줄은 몰랐네. 아유 형님, 제발 저 좀 그만 미워하세요. 어머님도요. 아직 추석 연휴는 한참 남았고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도 못 봤는데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얼굴 보고 덕담도 나누면 좋겠어요. 덕담? 아, 가게가 누가 누구랑 덕담을 나눠. 올케가 우리랑 대화할 수준이나 된다고 생각해? 전 그렇게까지 붙어있고 싶으면 보람이나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애칭을 거론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자존심 같은 건 아주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라서 더는 상처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곧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나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역시나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모든 것은 온전히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연휴 이틀째 낮에 시동생과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시모녀는 버섯처럼 뛰어나갈 듯이 반갑게 그들을 맞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점심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동서, 어서 와. 나랑 같이 점심상 좀 차리자. 음식은 내가 미리 다 해놔서 그릇에 덜기만 하면 되니까 특별히 할 건 없을 거야.
What? 뭐라고요, 형님? 저더러 하우스메이드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하우스메이드? 그게 무슨 말이야? 가정부요, 가정부. 형님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서 그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 뜻이었구나. 미안. 내가 영화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니웨이, 어쨌든 저는 주방에 못 들어가요. 여기 오기 직전에 비싼 돈 주고 네일샵에서 손톱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형님 혼자 차리세요. 손톱 새로 했어? 어디 한번 봐봐. 와, 정말 예쁘다. 나도 한번 그렇게 예쁘게 꾸며보고 싶다. 그 네일샵은 어디야? 네일샵은 무슨 네일샵이야. 형님은 시장 좌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매니큐어 하나 사서 바르세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언도 모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 4대 성인 중 한 명 말하는 거지. 나 그 위인 알아. 정말 말 썩기 싫은데 자꾸 말꼬리를 물고 늘어주시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나 보죠. 바로 그때 신우이가 동서를 불렀습니다. 작은 올케, 이래 와서 나랑 인터넷 쇼핑이나 좀 하자. 마침 사고 싶은 옷이 있는데 자기랑 같이 좀 보고 싶어. 백화점이나 가자. 네, 형님. 들으셨죠, 큰형님? 저 이렇게 바쁜 몸이니까 밥은 형님 혼자 차리세요. 사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참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노인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더니 어느새 그들에게 똑같이 물들어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밥을 차리는 일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 3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어린 딸을 돌보며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추석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시모녀는 또다시 저에게 집에 가라고 의엠을 놓았습니다. 야, 너 이제 그만 네 딸 데리고 집으로 가라. 징글징글하게 붙어있지 말고 어서 가. 맞아, 큰올케. 오늘 내 예비 신랑 올 거니까 이제 그만 가봐. 어머님, 형님, 저도 한 가족인데 어떻게 형님 남편 되실 분 얼굴도 안 보고 가요. 인사도 드리고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죠. 그 말에 옆에 있던 동서가 풋하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형님,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형님 애인이 미국 사람인 거요. 아니, 나도 그 얘기는 들었어. 그런데 계속 있겠다고요? 형님은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잖아요. 옆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계속 듣고 계셔서 뭐 하시게요? 동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옆에서 나한테 통역해주면 되지 않을까? 형님은 정말 눈치라는 게 없으시구나. 제발 오늘은 그냥 좀 가라. 나중에 내 결혼식은 부를 테니까 그때나 와서 얼굴 봐. 오늘은 이만 가보라고. 다들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는 어떻게든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늘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밀어내기만 하세요. 정말 섭섭하고 속상해요.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터져나오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자 식구들 모두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것 좀 무서워? 너 지금 내가 우습게 보여?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뭐가 어쩌고 어찌? 엄마, 내가 그랬잖아. 큰올케가 겉보기엔 맹해 보여도 저렇게 뒤에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음흉한 데가 있다니까. 이봐, 올케. 당신이 여기 껴있으면 우리 집안 경만 떨어져. 그러니까 냄새나는 네 딸 데리고 썩어라. 당신 때문에 지금 다들 분위기 망친 거 안 보여? 좋은 말로 할 때 가. 배운 것 없는 고졸주제 어디 껴. 우리 미국 남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알아? 이쯤 되니 더는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에 있어야 할 남편이 목발을 짚은 채 헐레벌떡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누나, 여보, 저예요. 자구 누나, 동생, 재수 씨, 다들 계셨네요.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누나 결혼할 사람 아직 안 왔죠? 성구가 너는 2시까지 오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형님들 뿐이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려고 했지.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여보, 당신은 또 어디 가려고 짐을 쌌어?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제 그만 가라고 해서요. 나는 무식한 고졸이라 미국 사람 앞에 있으면 집안 격이 떨어진대요. 뭐라고? 엄마, 누나,
또 내 아내 무시했어요? 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남편도 없이 홀로 시댁에 와서 명절 내내 고생한 사람한테 좀 잘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아이고, 성구가, 리처가 어디가 예쁘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넌 아직도 눈에 신 콩깍지가 안 벗겨졌구나. 참, 그 오래도 간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랑 아예 안 보고 살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내 아내 무시하면 제가 이 집에 발길 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 진짜 열받네. 여보, 야, 나랑 같이 나가자. 누나 남편이고 뭐고 알아서들 대접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야, 됐다. 됐어. 여기 있어라. 이제 됐니? 아니, 안 됐어.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해. 엄마랑 누나랑 재수 씨가 합심해서 무시했을 게 뻔하니까 세 사람 다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아, 그 얘기가 진짜 사실 제 남편은 저와 달리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시댁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연을 끊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으름장을 놓으니 기세 등등하던 시모녀도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세 사람은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건넸고 남편의 눈치를 보던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댁의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한껏 단장한 시누이가 설레는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들어선 훤칠한 키의 미국인 예비신랑은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다가 주방과 거실 사이에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Oh my God, you, 저 기억하죠? Remember me? 우리 그때 미국인 예비신랑이 저를 보며 과거의 인연을 언급하자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던 시모녀와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대체 저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로 인해 또 어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지 감히 예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사연과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제 한몸 검사하며 힘겹게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오랫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며 사장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의 오랜 단골 손님이자 봉사활동도 함께하던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당 사장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비밀 연애를 이어갔고 어느덧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국순아, 이제 우리 결혼해야지. 뭐? 결혼? 오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그럼 내가 이런 걸로 농담하겠어? 우리가 2년이나 만났는데 이제는 정말 결혼해야지. 하지만 나 오빠 가족분들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허락해 주실까? 어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버리고 뭐가 무서워. 오빠랑 나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 내가 오빠 부모님이라도 반대할 것 같아. 너 또 그 소리 한다. 국순아, 네가 나보다 100배, 1000배는 아까워. 자기처럼 마음이 넓고 현명한 사람이 나랑 결혼해주는 건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할 일이라고. 그건 오빠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 국순아, 오빠만 믿어. 오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국순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알겠어. 오빠만 믿고 따라갈게. 그럼 오빠 부모님이랑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그렇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시댁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누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빼어난 미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것 같지만 이내 시작된 질문에 답을 할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두 분 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오랫동안 일을 못 하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하시다가 허리 부상으로 누워 계시던 중 잠드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딱하네. 그럼 국순 씨 직업은 뭐지? 대학은 어디 나왔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로 함식당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식당 사장님이 어릴 적부터 저를 많이 도와주신 은인이시거든요. 뭐라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대학도 못 나왔고? 네, 어머님. 제 대답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휴, 무작정 고등학교 나와서 식당 아줌마로 일하는 여자를 데려온 거야. 야, 박성구, 넌 누가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망신을 시켜. 누나, 말 조심하라고 했지.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야. 과분? 미쳤구나. 어딜 봐서 과분하자는 거야. 쥐불 가진 것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천한 것을 데려와서 우리를 기만해. 시집도 못 간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뭐야, 누나야 말로 입 닫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끔찍했던 첫인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날 이후로 더욱 심각하고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지지 않고 결혼 준비를 계속하자 결국 시어머니가 따로 보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얼굴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국순 씨, 오늘 현실적으로 좀 얘기하자고. 솔직히 내 아들이랑 자네랑은 어울리지 않아. 자네도 그 사실 잘 알지? 네, 하지만 오빠랑 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른 말 끊어먹는 버릇을 배웠어도? 일단 내 말부터 들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굳게 키워서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까지 번듯하게 취직시켜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는데 당신 같은 식당 아줌마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냐고. 자네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지 않아?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랑 오빠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할 테니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내 아들이 워낙 매력이 넘치니까 어떤 여자가 됐든 자네처럼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지. 봐봐라. 하지만 그가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하겠다는 건 자네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그런 헛된 욕심으로는 절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 그만 조용히 헤어져 주게. 어머님, 정말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내가 말을 못 알아들어?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줘야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머리가 나쁜가 보네.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일말의 가능성도 열어줄 수 없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그와 헤어지라고 최후의 통첩을 한 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그런 어머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얼어붙은 듯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무려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무거운 엉덩이를 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 일을 불러내어 제 입으로 직접 이별을 구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기서 그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설마 우리 엄마 만났어? 맞구나. 엄마 만났네. 자기한테 헤어주라고 압박이라도 한 거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국순아,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려. 이 결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시킬 테니까 제발 오빠만 믿어. 오빠, 그러지 마. 너 자꾸 오빠 말 안 들을래? 약해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한다고 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계속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면 그땐 어떡할 건데? 우리 가족이 널 힘들게 하면 평생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오빠, 왜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 나 하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을 끊겠다는 말이 쉽게 나와? 응, 너만 있으면 못할 것도 없지.
오빠,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그냥 어른들 말씀대로 여기서 조용히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순아, 우리 엄마가 문제라면 제발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줘.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국순이, 너 오빠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줄 수 있지? 오빠, 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게 아니잖아. 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오빠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낼 테니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내던지고 오직 그의 사랑 하나만을 붙들고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완고한 마음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무척이나 비싸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라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걱정은 마. 너도 밥 내라고는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꼭 이유가 있어야만 만나나? 우리들이 밥 한 끼 못 먹을 사이도 아니잖아. 시누이의 예상 밖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열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네, 맞아요. 당연히 같이 밥 먹어도 되죠,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네. 누가 또 와요? 혹시 어머님이요? 저는 어쩌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질문에는 대답 없이 룸의 문 쪽으로만 시선을 고정한 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뒤 드디어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아, 오셨네요.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늦은 건 아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뜻밖의 등장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낯선 남자는 머리가 혼이 벗겨지고 배가 불룩 나온 영락없는 50대 중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터뜨리며 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개팅 시간에 제때 맞춰오지 못한 건 멋을 좀 부리느라 그랬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죠. 성함이 국순 씨라고 하셨죠? 네, 소개팅이요? 왜 그러십니까? 소개팅이 아니라 선이라고 해야 격이 맞겠군요. 반갑습니다. 돌아온 싱글이자 올해 대학에 들어간 하나를 둔 아비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국순 씨, 현재 그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는 여전히 기가 막힌 상황이 믿기지 않아 말끝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이 비싼 한식당으로 불러낸 것은 제게 억지로 선을 보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볼 테니까 민식 씨랑 좋은 시간 보내. 형님, 이봐, 국순 씨 어딜 감히 형님이라고 불러. 말 조심해. 그리고 민식 씨는 자네한테는 분에 넘치는 실망감이니까 예의 잘 지키라고. 그리고 자녀한테 분한 사람이니 잘해봐. 내가 이 자리를 힘들게 마련했으니까 꼭 애프터 신청 받고 결혼까지 하라고. 그럼 이만. 저기요, 형님. 시누이는 제 부름을 무시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살같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국순 씨, 우리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까요? 듣던 대로 외모가 구수하니 정감이 가는 얼굴이네요. 식당에서 오래 일하셨다니 살림 솜씨도 보통이 아니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나 봐야겠습니다.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국순 씨? 제가 돌싱이긴 해도 가진 재산도 꽤 되고 하체도 아주 좋습니다. 그 남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 느끼기 때문에 아들 하나 거두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질스럽고 추잡한 말에 기가 막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남자는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1시간 넘게 저를 붙잡아두고 온갖 느끼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한테 시집만 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며 그는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앉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겨우 식당을 나서는데 남자가 제 연락처를 달라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는 거죠? 그 모레 시간 어떠십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야 연락을 드리죠. 죄송합니다. 좋은 여자 만나세요.
왜요? 저랑 다시는 안 만나시겠다 이겁니까? 네, 참나. 아유, 지금 식당 종업원이 사업가님을 자버렸다 이거야. 이거 아주 웃기는 상황이네. 이봐요. 나도 어디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요. 네, 그럼 줄 서 있는 여자분들 중에 한 명 골라서 재원하세요. 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보자니까. 야, 거기서 못해. 저는 그 남자에게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걸음을 재촉해 일하는 식당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저를 얼마나 혐오하고 우리의 결혼을 막기 위해 얼마나 추악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낀 저는 그날 저녁 그를 불러 다시 한번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빠, 우리 누나가 너한테 한 짓 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국순아, 그냥 결혼은 우리끼리 하자. 가족들 아무도 부르지 말고. 오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우리 둘은 정말 안 될 사이인가 봐.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물론 힘들겠지. 하지만 남녀가 헤어진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 다들 그렇게 멀쩡하게 살아가. 오빠, 나 더는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그냥 놓아줘. 아니,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국순아, 우리 엄마랑 누나가 널 더는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연을 끊을게. 넌 그냥 오빠만 믿고 따라와. 그 순간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서라도 이 사랑을 지켜내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그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가족들에게 저와의 결혼을 위해 연을 끊겠다고 선언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끼를 품고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잡종기집애 어딨어? 당장 안 튀어나와. 이국순, 네가 감히 내 동생을 꼬드겨서 우리랑 연을 끊으라고 해? 너 오늘 우리 손에 아주 가루가 될 줄 알아. 당장 나오라고. 어머님, 형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말씀하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쉴 새 없이 뺨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 시누이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한식 반찬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식사하던 손님들에게까지 고함을 지르며 쫓아내는 등 식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사장님이 두 사람을 붙잡고 말리자 시누이가 돈다발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까지 반찬값 얼마나 한다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걸로 오늘 장사 망친 거 메우고 저리 비켜 있어. 엄마, 저기 집에 오늘 여기서 혼절하도록 아주 패버려. 그래, 지금 패고 있잖냐. 우리 딸, 그 엄마 잘하고 있지? 아직 멀었어. 더 패줘, 엄마. 저는 무자비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평화롭던 식당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사장님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국순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식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긴 내 소중한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이라고.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다 치울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국순아, 그만 나가라. 여기서 일하는 건 오늘까지야. 사장님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저는 차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매달릴 염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며 조용히 짐을 챙겨 정된 식당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참히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 제 집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 헤어지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끝까지 저를 지옥으로 몰아놓을 작정이었나 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 막 씻고 나온 제 앞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타나 귀신처럼 멀뚱히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야, 이제 준비는 됐겠지? 내 아들이랑 헤어질 건지 말 건지 오늘 여기서 똑똑히 대답해. 안 헤어질 겁니다, 어머님. 그럴 줄 알았다. 얘 따라 어서 몽둥이 꺼내와라. 엄마, 이미 준비해놨지. 오늘은 내가 아주 제대로 손을 봐줄게. 그분 다 제발 그만하세요.
야,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신우이가 저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어제 병원 가서 진찰받고 오는 길이에요. 뭐? 임신? 엄마, 얘가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아니라고 말해. 이국순, 기가 막히게 내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지?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접어두었던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더는 몽둥이를 집어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악독한 그들이었지만 뱃속의 아이까지 차마 어쩌지는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망연자실한 채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의 임신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15년은 허락한 건 아니지만 어쩔 방도가 없으니 억지로 혼주석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 외국에서 지내던 시동생도 한국에 들어와 온 식구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딸을 낳게 되자 15년은 제 딸을 못생겼네 어쩌네 하면서 조금도 예뻐하지 않았어요. 늘 본전 생각이 나서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셨죠. 수년 뒤 추석 명절이 다가와 딸과 시댁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미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쫓겨날 상황이 닥쳤던 것입니다. 다시 초반 에피소드로 돌아와 이야기를 마저 짓겠습니다. 시누이의 미국인 예비 신랑이 저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Oh my God, you! 저 기억하죠? Remember me? 우리 그때 그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뭐라 말하려던 순간 시노이가 잔뜩 상기되어 제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밀쳤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저기 허니, 이 여자는 그냥 우리 집 하우스메이드야. 일하는 가정부라고. 야, 옳게 왜 버팅기고 있다가 왜 괜히 민망하게 만들어. 하여튼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 지금이라도 꺼져. What? She is my heart. 뭐? 하트 심정?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못생긴 귀집애 내 남자랑 사귀기라도 했다는 거야?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시노이는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난리를 쳤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와 동서도 기가 막힌다는 듯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큰형님이 아주 만나기 전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도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녔나 봐요. 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저걸 당장 가만 안 둬. 이봐 옳게 네가 직접 말해봐. 내 신랑이 왜 뜬금없이 하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냐고. 모든 원망의 화살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미국 남자랑 만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요. 그렇긴 한데 내 허니가 널 똑똑히 알아봤잖아. 허니, 제발 말 좀 해봐. 답답하게 영어로만 하지 말고 한국말로 천천히 말해보라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무식하고 배운 것 없다고 그토록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 중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셈이죠. 오 마이 갓! 이 여성분은 지하철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제가 그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하트,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 정말 위험했는데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저를 살려주셨다고요. 기억 안 나요, 국순? 그때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외국인 남자분.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기억나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때 정말 감사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몇 달 전 지하철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심정지가 온 외국인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구급차에 태워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눈앞에 시누이의 예비 신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다 싶어 그동안 유창한 척 저를 무시하던 동서에게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동서, 영어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럴 때 대화 좀 나눠봐. Where are you from? I'm from America. Very good. 그러니까 형님,
시스터, 어디 보고 반했어요? 제 허니는 예뻤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하우스메이드라고 부르며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아, 무슨 미국 사람이 업신여긴다는 표현을 다 알아요. 저 한국 회사에 스카우트 왔다. 한국 친구들도 많고요. 제 생명의 은인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쏘리 하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 사과해. 어설픈 한국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고 신우이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쟤는 원래 무시해도 되는 애야. What? 무시라니? 세상에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설레발을 쳐? 허니, 그만하고 우리 엄마한테 인사부터 드려. 일단 제 은인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야, 허니, 너 지금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 온 거야. 예의 차리고 얌전히. 싫다. 사과가 먼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과 결혼 못합니다. 노 웨딩, 헤어질 겁니다. 뭐? 양놈의 자식이 지금 뭘 거야? 나한테 사과 안 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야, 이게 어디서 감히 까불어? 나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 그럼 그 줄을 서 있는 남자 골라서 결혼해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못된 여자랑은 결혼 못한다. 미국인 예비 신랑이 헤어진 일까지 거론하며 경고하자 신우이와 동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빈말이 아니었고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탐나는 능력 좋고 잘생긴 예비 신랑을 놓칠 수 없었던 신우이는 결국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저를 바라보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뭘 미안해. 네 말 못 들었어. 미안하다고. 너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네, 맞아. 그리고 동서도 사과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고 동서도 사과할 생각이 없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신우이가 두 사람에게 경고했습니다. 엄마, 작은 개, 둘 다 나 시집 못 가는 걸 보고 싶어? 나이 많은 남자 아니면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도 못나. 내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여기서 다 망치게 할 셈이냐고. 당장 사과해. 우리 올키한테 사과하란 말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애한테 사과를 해야겠냐? 모양 빠지게. 저도요, 형님. 수준한 큰형님한테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둘 다 내가 결혼 못하면 평생 여기서 히스테리 부리면서 살 줄 알아.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아이 또 풀려씨 같은 성질머리하고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큰애야. 미안하다 형님. 저도 죄송해요. 더 진심이 느껴지도록 사과하세요. 마이 하트를 다시 뛰게 해준 은인에게 제대로 사과하란 말이에요. 알았다고 이 코이야. 살다 살다 너한테 사과를 다 해보는구나. 큰애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동안 막말하고 일만 죽으라 부려먹어서 정말 미안했다. 앞으로는 안 그럼 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사과하자 제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수치스러운 듯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작은 올은 왜 가만히 있어? 당장 제대로 사과 안 해. 형님,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이 무시해도 된다고 해서. 아,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야, 내가 언제 너더러 무시해도 된다고 했어. 이 아주 웃긴 은혜네.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학력도 고졸이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동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게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내 머리 꼭대기 앉으려고 하네. 야, 너희 집 좀 산다고 시댁 식구들이 다 내 발 밑에 있는 줄 알아. 어디서 감히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아, 왜 한 대 더 날려줄까?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분위기에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그럼 됐잖아요. Hey, man, apology 그 사과 받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다들 자리에 앉아요. Really, 이제 기분 좀 나아졌어요? 생명의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서 밥 먹어요. Hungry.
저는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얼른 미국인 예비신랑의 팔을 잡아 끌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누이의 미국인 예비신랑이 등장한 이후 시댁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덕분에 귀한 예비 사위를 얻게 된 시누이는 어떻게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에게 180도 달라진 태도로 비굴할 정도로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슬퍼렇던 시누이가 제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와 동서 역시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어 저의 눈치만 살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편하게 식사해요.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 아니다. 편하다. 전 불편한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어.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주둥이 싹 다운하고 밥이나 처먹어. 동서의 뺨은 아까 맞은 그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인 예비신랑 덕분에 시집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동서가 도맡아 했고 시어머니는 예비 사위에게 잘 보이려는 속셈으로 제 딸을 품에 안치고 세상에서 다시 없을 살가운 할머니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기적처럼 돌아와 얽히고 설켰던 제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시누이와 미국인 예비신랑 알렉스가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친 후 온 가족이 다시 시댁에 모이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풍경은 지난 4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 준비는 온전히 동서의 몫이었고 저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과일을 깎아먹는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미국인 알렉스가 너한테 조금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겠다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내 딸도 이제부터는 너한테 깍듯이 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우리 딸내미 성질머리 모르는 것도 아니지, 언니. 아무튼 넌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어머님. 그런데 만약 알렉스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나중에 또 마음이 변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하실 건가요? 또다시 남편이랑 저를 이혼시키려고 이상한 계략을 꾸미시지는 않을 건가요? 예, 내가 아무리 못된 시어미였어도 너희들을 진짜로 이혼시킬 마음까지는 없었다. 그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알렉스 때문에 사과를 시작한 건 맞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했어.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와, 시집 온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듣네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무튼 네가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잘할 테니까 그냥 지켜보기나 해라. 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미국인 형부 알렉스 덕분에 시어머니까지 180도 달라져서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로 대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이 모든 상황이 못마땅한 듯 주방 저편에서 저를 향해 칼날 같은 은추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도와줄까? 됐어요. 어머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편히 쉬세요. 그 둘째야, 너 지금 네 형님한테 그 눈가를 부라리고 있는 거냐? 아, 이게 어디서 감히? 그 모습을 놓칠세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느새 동서 곁으로 다가간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동서의 눈을 찌르듯이 위협했습니다. 이제부터 막내인이가 집안 차비를 해. 다시는 이 형님 부려먹을 생각도 꾸지 말고. 아, 알았어요, 어머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놈의 눈깔도 좀 그만 부라려. 어머님이 예전엔 그래도 된다고 해놓고서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동서의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동서는 그제야 서러움이 터졌는지 두 뺨을 감싸고 질질 눈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을 멍들게 했던 깊은 서름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달라진 행동을 보며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서는 여전히 제게 쌓인 불만이 많았지만 그것을 표출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혼쭐이 나게 일쑤였습니다. 한편 미국인 형부 알렉스는 결혼 이후에도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하며 마치 여왕을 대하듯 깍듯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저 때, 이것은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그대를 향한 제 감사의 선물입니다. 제가 앞으로 영원히 그대를 지켜줄 겁니다. Thank you, very much. 정말 고마워요, 아주버님. 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 개인 비서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 찬남댁께서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 제 비서가 되어주시겠어요? Would you please? Yes, okay, sure, why not? 당연히 되죠. 도전해 볼게요. 저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도 덜컹인 아주버님의 비서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저 말고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다른 비서분이 계셔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뒤늦게 상상도 못할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이야. 시댁의 관계는 이제 평범한 고부 사이가 되었고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일자리까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당신의 딸이 아닌 제 딸의 육아를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아이에게 윽박 지르는 일 없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저에게 사과를 해주십니다. 저에게 못되게 군 걸 진심으로 사과하고 계시죠. 시누이 역시 사랑하는 남편의 영향으로 제법 살가운 시누이 노릇을 하고 있고요. 동서는 이제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살 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산 지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쳐버린 줄로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며느리님들이 있다면 저의 기막힌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야 찾아온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앞으로도 재미나게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